오래간만입니다. 윤수원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 3학년 배관시공 이론 수업 2시간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자, 앞서 학습 게시판에서 보셨듯이 출석 체크를 못한 학생들은 그 사이트 바로 옆에 있는 그 과제물 제출방에 위에 2번의 그 과제물 보이죠? 배관의 중요성과 특징을 요약 정리하여 과제물 제출방에 직접 써도 되고 파일로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습 시간에도 유튜브 안전보건공단 안제리가 제공하는 2020년 꼭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0가지를 보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도 잘 보고 온 거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제가 동영상을 링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배관시공 이론 수업 시간에는 그동안에 1, 2학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배관 실습을 해왔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그런 기능사가 되었죠, 모두. 그러나 신입생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배관의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관 설비의 종류와 그 활용되는 분야를 설명할 수 있고, 배관도의 종류와 그 배관 도시 기호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한 학기 동안 그 이론 수업 시간에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관의 개요에서는 배관 일반, 그 배관의 개념과 배관의 중요성과 특징, 그 다음 배관 설비의 종류에서는 위생 설비, 냉난방 설비, 그 다음에 산업 배관 설비, 그 다음에 배관도에서는 배관도와 그 배관의 표시 방법, 이러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관 일반으로 가서 배관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 지금까지 3년째 용접, 배관 수없이 듣고 실습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과연 외부에서 우리 과의 특징이나 우리 과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과인지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배관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배관은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가스나 수돗물과 같이 기체나 액체를 운송하기 위하여 관을 시공하는 것, 이것이 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관 설비에는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 가스 공급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배관 실습을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대개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기능사 시험의 도면에 맞춰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근본적인 목적은 가스라든지 또는 액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각종 파이프를 절단하고 도면에 맞게 가공을 해서
조립하고, 그래서 그 내부로 이러한 유체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자, 배관의 중요성을 보면은, 자, 오늘날의 인구가 거대한 산업사회에서 물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근 주거 환경 개선과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식수 그리고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수한 배관 설비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한 배관은 물뿐만이 아니라 공기, 증기, 기름, 가스, 냉매 등 각종 유체 및 분말, 고체까지도 수송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설계라든지 설치 작업, 이 배관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배관의 특징을 보시면은, 배관은 유체의 종류나 각종 배관 설비의 방법 그리고 용도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유체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점성이 달라지거나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알맞는 배관 설비가 필요하겠죠. 또한 배관에 사용되는 관의 종류 그리고 이음새에 따라서 그 작업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배관 시공할 때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의 통풍, 환기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배관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 설비가 있는데, 자, 위생 설비에는 첫 번째 급수 배관이 있고요. 급수 배관에는 수도 직결식 급수법 또는 옥상 탱크식 급수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자, 수도 직결식 급수법은, 급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을 급수 배관이라고 하는 거죠. 수도 직결식 급수법은 매설된 그 수도 본관의 수압을 이용해서 건물 내에 직접 급수하는 방법으로 일반 주택 그리고 소규모 2층 이하의 건물에 급수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죠. 수도 직결식 급수법. 그 다음 옥상 탱크식 급수법은 수도 본관의 물을 지하나 건물 내에 설치한 저수 탱크에 저장했다가 여기에 저장한 물들을 다시 펌프로 옥상 탱크로 양수한 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양수한 후에 급수관을 통해서 필요한 장소에 급수하는 방법으로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급수가 되는 비교적 대규모 건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옥상 탱크의 용량은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수량의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하고, 저수 탱크는 옥상 탱크보다 더 크게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는 부스터 방식 급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수도 본관으로부터 인입관 등에 의해서 물을 일단 물바지 탱크에 모아놨다가 급수 펌프만으로 건물의 소유 개수에 급수하는 방식, 필요한 곳에만 급수를 한다는 얘기죠. 펌프 및 제어 기술의 발달로 현재 고층 건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스터 방식 급수법.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옥상 탱크식 급수법이고, 즉 이 지금 건물의 지하에 저수조가 있어요. 물을 모아놓는 탱크죠. 이 저수조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양수 펌프를 이용해서 옥상으로 물을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옥상에다가. 그리고 이 옥상 탱크에서 각 필요한 층으로,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물을 또 재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옥상 탱크식 급수법이고, 부스터 방식 급수법은 저수지에서 양수기를 통해서 직접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이제 급탕 배관을 보시겠는데요. 급탕 배관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배관이 되겠죠. 개별식 급탕 방법이 있고 중앙식 급탕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식 급탕 방법에는 가스 순간 온수기, 저탕형 탕비기,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태양열 보일러 등을 이용해서 온수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방법이죠. 중앙식 급탕 방법은 지하실 등의 일정한 장소에 급탕 장치를 설치해 놓고 배관에 의해서 필요한 각 사용 장소에 더운 물을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제 대규모 급탕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급탕 배관에는 개별식 급탕, 중앙식 급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수 배관은 집에서 사용한 더러워진 물, 오염된 물들을 이제 배출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배관을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수 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수 배관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한 오염된 잡배수, 그 다음에 오수, 빗물 이런 것들을 하수도관으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배수 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수 설비를 사용할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통기관, 악취라든지 그 오염된 그 공기를 빼내는 관이죠. 통기관 또는 트랩, 오수나 그 잡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실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그 세면대 밑에 그 하수도로 내려가는 그 배관이 이와 같은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트랩으로 그 악취라든지 그 오배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생배관을 볼 텐데, 위생배관은 화장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장실. 대변기의 세정급수장치, 세정탱크식. 세정탱크식은 세정탱크 안에 항상 일정한 물을 채웠다가 조작에 의해서 세정관을 통해서 물을 분출하여 오물을 배출시키는 방법, 하이탱크 방법과 로우탱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 화장실 그 물탱크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다가 밸브를 열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오물을 동시에 같이 배출시키는 거죠. 이게 역시 그 세정 탱크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변기의 세정 급수 장치를 보면은 호텔, 아파트, 주택 등의 개인용 소변기에 그 소변기 세정 급수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변기의 종류에는 벽걸이형도 있고 벽걸이 스톨형, 스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생 도기는 대개 그 용화 소지질 도기,
또는 경질 소지질 도기, 화장 소지질 도기가 있는데 뭐 이러한 도기들은 충분한 열 처리에서 표면이 용화된 그 유기질로 되어 있고 물의 흡수가 적어서 뭐 균일이 적기 때문에 그 유생 도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그 오물을 침전 분리시키면서 혐기성 박테리아 작용으로 그 오물을 부패시키고 분해시키는 부패 탱크, 그 다음에 오수 속에 있는 그 부유물을 걸러서 제거하는 여과 탱크, 또 산소의 공급으로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한 산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산화 탱크, 산화 탱크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염소산 나트륨이나 표백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정화시키는 소독 탱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복잡하죠, 정화조가. 그림에서 보면은 뭐 제1 부패 탱크, 뭐 제2 부패 탱크, 그 다음에 뭐 여과 탱크, 산화 탱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독까지 해서 이제 하수도로 이제 방류를 시키는 거죠. 굉장히 그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 정화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냉난방 설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방 설비를 보면은 난방 설비에는 온수난방, 증기난방, 복사난방, 온풍난방이 있는데 온수난방은 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 뭐 85 내지 90도 정도 온수를 방열관이나 방열기를 통해서 순환시켜 복사되는 난방 방식이고, 증기난방은 온수에 비해서 단위 중량당 보유 열량이 많은 증기를 순환시켜서 비교적 큰 규모의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온수난방보다 실내 기온의 상승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복사난방은 방사난방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의 천정이나 벽, 바닥 등에 가열용 코일을 묻어놓고 그 코일에 열원을 보내서 복사열에 의해서 난방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난방 방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풍난방은 각종 열원 기기로 공기를 가열하여 빌딩, 공장, 그 농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난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냉동 설비를 보시면 냉동 설비는 여러분들 그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그 시험을 보면서 필답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동 설비는 냉매에 의해서 저온을 얻어서 액체를 냉각 또는 냉동시키는 기계 설비인데, 냉동기는 크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압축기는 증발기로부터 증발된 냉매의 증기를 압축시켜서 응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응축기는 콘덴서, 압축기로부터 나온 고온 고압의 가스, 냉매를 물이나 공기로 냉각시켜서 응축을 시킵니다. 팽창 밸브는 적당한 양의 그 액체 냉매를 저압의 증발기 측으로 보내고, 또 고압의 냉매는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사이에 급격히 저온과 저압의 습진기로 되는 거죠. 증발기는 냉동 목적을 달성하는 곳인데, 이 증발기는 증발기에서 그 냉매가 열을 얻어서 이제 증발하는 거죠. 그 열을 얻어서 증발하기 위해서는 주변으로부터 그 열을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이제 저온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냉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냉동 설비의
4대 구성요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산업 배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 설비를 보면은 가스 설비에는 자, 액화 천연가스인 LNG, 액화 석유가스인 LPG를 이제 공급해주는 설비를 가스 설비로 설명할 수 있는데, LNG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 메탄이 주성분이며 무색 투명한 액체로 공해물질이 거의 없고 열량도 높아서 도시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LNG 가스입니다. 액화석유가스, LPG라고 많이 들어봤죠. 액화석유가스는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탄화수소를 비교적 낮은 압력으로 가하여 냉각하고 액화시킨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이 되겠고, 소량의 부탄, 프로필렌, 그다음에 부틸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도시가스의 가정까지의 그 공급 과정을 보인 것이죠. 다음 소방설비를 보면은 소방설비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를 보면은 건물 내에서 화재 초기에 소방 대상물의 거주자가 소화전함에 비치되어 있는 호수, 노즐을 이용해서 소화 작업을 행하는 설비로 수원은 그 물을 공급하는 곳이죠. 수원, 가압 송수장치 배관과 개폐 밸브, 호스, 노즐이 이제 경납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옥외 소화전 설비,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의 관계자가 건물 내의 화재를 소화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 설비는 옥외 소화전, 가압 송수장치, 수원 및 구속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지역이나 빌딩, 공장, 외벽 등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그 건물 주변에 그 옥외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는 그 주차도 할 수 없도록 그 빨갛게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옥외 소화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하고 있는 시설에서 소화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헤드의 감지 부분이 용해 또는 개방되어서 살수되는 자동 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그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2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에 그 출석 체크를 못한 학생들은 학습 게시판 위쪽에 나와 있는 그 과제물을 보고 작성을 해서 그 오른쪽 게시판 학습 게시물 과제물 제출 게시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